자, 지난 시간에 우리 원자 안에서 작용하는 힘인 원자와 전기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자, 오늘은 그 원자를 스펙트럼이라는 형태로 해서 각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원자와 스펙트럼. 자, 그러면 스펙트럼이라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까?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의 성질을 분석하는 장치라고 해줄 수가 있어. 이 중에 스펙트럼 중에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모든 색이 동시에 다 보여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얘라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광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광원이 아닌 경우는 어떠할까? 우리는 선 스펙트럼으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선 스펙트럼이 한 가지가 아니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 고온의 물체가 내놓은 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가 자기 나름의 빛을 방출하게 되잖아. 그래서 검은색 중에 빛이 있는 밝은 색띠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준다. 다른 말로는 선을 살짝 생략하고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부르게 되지. 그래서 선이 위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써보자. 밝은 색띠가 나타나는 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온의 물체일 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두 번째, 그러면 고온이 아니라 저온의 물체가 빛이 통과하면서 저온의 물체를 통과하게 되면 그 저온의 물체가 자기에게 해당하는 특정한 빛의 파장을 흡수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가 빛으로 잘 나타나다가 그 자리만 빛이 사라지는 검은색 띠가 만들어지게 되겠네. 우리는 이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물체의 경우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러한 스펙트럼으로 사실은 무엇을 분석하고자 하려면 바로 원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 또는 기구, 측정 방법을 활용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자 모형을 가지고 이 스펙트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우리가 집어넣고 확인하고자 하는 원자 모형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다.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바로 그 에너지 준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원자 핵이 있었다. 그 바깥쪽에 껍질이, 안쪽에 껍질이 있고 그 바깥쪽에도 껍질이 있어서 이런 껍질이 굉장히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지. 안쪽에 전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 원자 핵과 사이에 강한 전기력으로 이 전자가 속박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이 전자를 바깥쪽 껍질로 이동을 시키려면 그것만큼 전기력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속박된 힘을 끊고 나와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에너지가 안쪽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반대로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지? 그런데 같은 전자 껍질 사이에서 움직여지게 된다면 주고받은 에너지, 즉 방출된 에너지와 흡수된 에너지가 서로 어떠하다? 그렇지,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전자액에서 에너지를 얼마만큼 주었을 때 또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제거하면서 각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찾아내게 된다. 얘네들은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되므로 광자라고 하는 물질의 에너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겠지? 이런 광자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식이 되느냐? HF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 이때 이 광자라는 건 빛이니까 빛의 속도 C의 식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니? 주기분의 그렇지, 파장. 그러면 이 주기분의 1이 곧 진동수니까 진동수 파장이라는 식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이때 진동수의 식은 어떻게 되겠니? 파장분의 C라고 하는 식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각 껍질 사이의 에너지의 식은 어떻게 되겠어? 파장분의 HC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예를 들어 그 껍질이 지금처럼 N은 1이다 또는 N은 2다 라고 했을 때 1번 껍질의 에너지와 2번 껍질의 에너지 차이를 구해낼 수가 있겠지? 이것을 구해내면 흡수된 에너지 또는 방출된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비교를 해볼 거냐면, 이 원자 모형을 우리는 전자로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전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전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를 쓸 때 EV라고 쓸 거야. 이 전자 하나가 가장 안쪽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즉 1번 껍질에서의 전자 전위를 우리는 마이너스 13.6 EV라고 써주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각각 껍질의 에너지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해낼까? 각 껍질의 에너지 값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궤도에서의 에너지 준위, 그것도 전자 전위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전자 전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써줄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을 한번 해줄 수가 있겠지? 에너지의 값은 얼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1번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 N은 1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1이라는 수치를 넣고 전자 전위를 찾았더니 마이너스 13.6 전자 전위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돼. 두 번째는 2번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넣겠지. 그랬더니 분모에 2가 들어가면 4분의 라는 수치로 분모가 확 커지면서 에너지 값이 금방 크게 변하게 될 거야. 이것이 n은 2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3.6 전자 전위라는 값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껍질을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n은 3, 그리고 n은 4,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겠어? 그러면 각각의 껍질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에너지가 방출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서로 주고받은 에너지 값은 같다라고 했으니 껍질을 기준으로, 즉 궤도를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을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볼 거야. 나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어차피 그림상 가장 그리기 쉬운 게 방출이니까 바깥쪽 껍질에서 안쪽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를 비교할 거야. 첫 번째, 자, 파란색으로 한번 그 첫 번째 경우를 선으로 그어볼게.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오는 경우 A, 3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오는 경우 B, 4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오는 경우
C라고 하는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리고 이것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려면 빛으로 분석이 되니 우리가 파장의 영역으로 그것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경우,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경우. 자, 파장이 긴 경우 에너지가 작아진다 라고 하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에너지가 도리어 작은 경우, 이쪽은 에너지가 큰 경우 이렇게 나누어 볼 거야. 자, 그 중에서 1번과 2번 껍질 사이가 가장 넓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이 궤도 안에서 주고받는 것 중에 1번 껍질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에너지를 훨씬 많이 주고받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큰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영역 중 이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을 우리는 파장이 짧은 쪽이 왼쪽이구나. 400에서부터 700 나노미터라고 하는 단위로 이야기하며 그 사이가 가시광선 영역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파장이 길수록 빨강색 계열이 되니 적외선 영역이 될 것이고, 파장이 짧을수록 보라색 옆인 자외선 영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외선 영역에 지금 선이 파란색 선으로 하나, 둘, 세 개의 선이 보일 거라는 거지. 우리는 이 세 개의 선이 가장 이 중에 A, B, C 중에서 에너지가 작은 애, 바로 A가 되잖아. 그 공간 차이, 즉 궤도 차이가 제일 작으니까. 그러면 그게 에너지 값이 제일 작으니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나마 파장이 가장 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파장이 가장 긴 얘가 A, 그리고 B, C라고 말을 하고, A는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전이 된 경우, B는 3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전이가 된 경우, C라면 그렇지 4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전이 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준위를 찾아줄 수가 있다. 자, 지금 지워지는 이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준위를 찾는다면 우리는 A라고 하는 애의 에너지 준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이행이 됐다라고 하니 2번 껍질의 에너지가 조금 더 큰 거니까 2번에서 1번 껍질의 에너지 더 작은 애를 빼주면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6 2V 마이너스,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6 2V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바로 A에서의 에너지 값이 나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E2 마이너스 E1 이렇게 쓰고 절대값을 씌우는 건 반대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 차이값을 절대로 계산하면 동일하다라고 해서 에너지가 주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의 식은 HF, 변형한 식은 뭐가 됐어? 람다분의 HC라고 써졌기 때문에 결국 이 에너지에 주어진 값을 바로 파장은 반비례로 만들어서 파장의 비까지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바로 여기를 찾아낸 과학자가 라이먼이어서 우리는 이것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 라이먼 계열에서 나타나는 빛은 바로 자외선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자외선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대한 에너지 변이도 찾게 되겠다.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변이는 2번 껍질까지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3에서 2번으로 오는 D, 4에서 2번으로 오는 E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것은 라이먼 계열보다 에너지는 작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는 아마도 에너지의 계열들보다는 조금 크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이에 해당하는 가시광선 영역의 선을 나타낼 거다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더 작은 에너지가 D이므로 여기가 D, 파장이 긴 쪽이 D, 파장이 짧은 쪽이 E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D라고 하는 것은 3에서 2번 껍질로 에너지 준위가 변화하는 것, E는 4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에너지 준위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이것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으로 다시 계열을 정리할 거야. 이것을 바로 발머 계열. 영역으로 따지면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단계도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잖아. 그것이 4번 껍질에서 3번 껍질로 가는 것으로 우리는 F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이 중에서 가장 에너지 영역이 작으므로 F는 바로 적외선 영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4번 껍질에서 3번 껍질로 에너지 준위가 바뀔 때 이 에너지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역시 이것도 발견한 과학자가 있으니까 정리해 줄 수가 있겠다. 바로 파쉔 계열. 파생 계열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적외선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된 걸 다 듣고 나서 보니 어머 선생님 이거 화학하고 비슷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맞아. 화학에서는 몰 단위 기준으로 에너지를 정리해줬고 물리에서는 몰이 아니라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자 전위로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확인됐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에서 또 만나보자.